안녕하십니까. 포함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위원장 조윤호입니다. 지난 주말 통합재개발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50명 정도가 참석하셨고 그중 포함 특혜 4-1구역 소유자는 약 9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분들 또는 특혜 4-2, 4-3 구역 소유자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한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만 놓고 보면 포함 1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인원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추진위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이 재건축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명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전달되어 혼란이 생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오늘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방식은 폐지되어 진행이 어렵다. 아닙니다. 2012년 도정법 개정 이후 새롭게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없게 된 것은 맞지만 후암 1구역은 법 개정 이전 2007년 정식 승인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경과 규정에 따라 재건축 방식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하며 최근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재건축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즉 재건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구역은 법적으로 안정된 정당한 절차 안에서 재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인가?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동의율 70%가 완화가 적용된 것은 재건축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지금도 여전히 75%가 기준입니다. 또한 재개발 동의율을 70%로 낮추자는 의견이 일부 논의된 적은 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진 적도 없고 시행된 적도 없습니다. 즉 지금 기준에서 재건축이 더 낮은 동의율로 조합 설립 가능하며 재개발보다 사업 추진 문턱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재개발도 동의율 70%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므로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본 임대주택 비율에 차이가 없다. 아닙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임대주택 부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기본 0%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재개발은 최소 15%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 2025년 11월 26일 보도자료에서도 유지 방침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합원 분양 물량이 줄고 공급 가능한 평형 구성에도 제약이 생기며 일반 분양 수익 감소로 이어져 사업성 저하 요인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부담은 재개발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이며 재건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의 서울시 매입 가격은 일반 분양의 90% 수준이므로 임대를 많이 지어도 사업에 영향이 없다.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 임대주택 매입가 일반 분양가의 약 30%. 둘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상향분 일반 분양가의 약 70%. 또한 통합 재개발 방식 적용 시 포함 일대에서는 약 900세대 규모, 기본 500세대 플러스 공공 400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일반 분양 세대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의 90%에 매입해주는 임대 공급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후암 1구역 재건축은 용도 지역상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이므로 기본 용적률 170%로 변경이 불가하다. 전혀 아닙니다. 현재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기본 용적률 170%가 적용되어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최대 25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기본 190%, 허용 200%, 상한 250%입니다. 이는 이미 서울시가 문서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치이며 재건축 방식에서도 사업성 확보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측면에서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함특혜 4-1 구역으로 변경 시 중대한 변경이므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하다. 전혀 아닙니다. 포함 1구역은 12월 중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으로 다음 절차인 정비기본계획 변경까지는 약 5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자문방식 추진 및 정비계획 입안을 거쳐 조합 설립 인가까지 2027년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포함 1구역에서 특혜 4-1 구역으로 구역을 변경할 시 그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주장은 도정법상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본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상위계획 변경이므로 해당 사항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주무부서 및 용산구청과 이미 법적, 행정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간 절차 측면에서도 포함 1구역 재건축은 가장 앞서 있는 사업 방식이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신탁 방식은 변두리 지역에서나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인 목동, 여의도 등에서 신탁 방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암 1구역이 검토 중인 방식은 조합 주도 플러스 신탁 대행 방식으로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초기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조합 방식으로만 진행할 경우 공사비 확정 전후로 건설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조합원 분담금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반대로 신탁 대액 방식은 조합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사업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재건축의 안정성과 추진 속도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재개발은 정식 단체인가? 아닙니다. 통합 재개발 단체가 마치 추진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호암 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7년 최초 설립 후 2025년 3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유일한 공식 추진 주체입니다. 반면 통합재개발단체는 구청 승인 없는 민간 임의단체이며 정비계획 위반이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법적으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추진위를 흔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재개발에서 동의서를 534장 진구했다. 통합재개발 측에서 534장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숫자에는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인원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자격이 없는 약 300명, 포함 1구역 외 다른 구역 소유자, 이는 재건축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입니다. 정비사업 동의율 판단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 측의 숫자 부풀리기에 흔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포함 1구역 재건축은 법적, 행정적으로 정상적이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 시 GTX 라인 위에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 아닙니다. GTX는 지하 약 40m 깊이에 위치하며 전문가 자문 결과 아파트는 지하 2층 약 25m 또는 지하 3층 약 30m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GTX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다. 만약 통합 측 주장대로 GTX와 충돌 문제가 있다면 이는 포함 1구역뿐만 아니라 포함 특혜 전체가 동일하게 사업이 불가해야 합니다. 즉 재건축만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주차계획 측면에서 재건축 방식은 세대당 약 2.0대 주차 확보가 가능하지만 통합 재개발 방식은 임대주택 포함으로 세대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 대수가 1.5대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하 3층까지 설계해야 하며 이는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 더 나아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재개발은 사업성이 우수해서 빌라 소유자의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업비의 핵심 항목을 누락한 비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재개발 방식에서는 임대주택 최소 15% 의무 반영, 기부 체납 대폭 증가, 조합원 자격 분쟁에 따른 소송 위험,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주차 부족으로 인한 지하층 추가, 공사비 상승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통합 재개발 측이 제시하는 분담금 없는 사업성은 임대 기반 시설, 소송, 금융 비용 등 재개발 사업의 필수 비용 요소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계산이며 주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포함 1구역 재건축은 건폐율이 35%이다. 전혀 아닙니다. 통합 측에서 재건축 건폐율이 높아 답답한 단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검토된 호암 1구역 재건축 배치 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24.74%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통합 재개발 측이 주장하는 재개발 시 건폐율 20%는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임의 수치이며 어떤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인지조차 제시된 바 없습니다. 정확한 정비계획 자료와 기술 검토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수치 비교로 주민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금 참여해도 될까요? 통합 재개발 측은 정식 승인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법령에서도 정식 승인받지 않은 자칭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후원금을 돌려받을 있을지조차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후암 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법적 승인 단체로서 운영자금 모금 시 추진위원회 의결 절차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과 법적 보호는 추진위원회가 명확하게 지고 있습니다. 정식 단체와 책임 없는 민간 모임의 차이는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안전성의 차이입니다. 확실한 주체가 있는 곳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소유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암 1구역 재건축 사업은 올해 가장 큰 산인 지구단위 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들릴 때가 아니라 하나로 모일 때입니다. 잘못된 주장과 선동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사실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매 단계마다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정기 포럼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암 1구역의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암 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조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